여러분, 일생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 힐튼과 메리어트. 전 세계 어느 대도시를 가더라도 이들의 로고가 박힌 화려한 빌딩들이 도심 가장 비싼 땅, 랜드마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0층 높이의 유리 벽면과 화려한 조명을 보며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금싸라기 땅에 저렇게 큰 건물을 짓다니 힐튼과 메리어트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동산 부자겠구나 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의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힐튼과 메리어트는 자신들의 이름이 걸린 건물 대부분을 단 한 평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8,000개가 넘는 메리어트 호텔 중 본사가 직접 소유한 건물은 1% 미만입니다. 힐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수조 원짜리 빌딩을 소유한 부동산 재벌이 아니라 남의 건물 위에 이름표만 붙여주는 지식 산업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낸 수십만 원의 숙박비는 대체 어디로 갈까요? 건물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고 힐튼과 메리어트는 그저 이름표와 운영 매뉴얼을 빌려주고 매년 천문학적인 수수료를 챙깁니다. 그들은 호텔업의 탈을 쓴 브랜드 대여업자이자 고객의 데이터를 현금화하는 금융 플랫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 호텔 공룡들이 어떻게 리스크는 남에게 떠넘기고 이익만 독식하는 무의도식의 제국을 건설했는지 그 소름돋는 비즈니스 설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거의 호텔 비즈니스는 부동산이 중심이었습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직원을 고용해 손님을 맞이했죠. 하지만 이 방식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전염병이 돌면 거대한 건물 유지비와 막대한 은행 이자 때문에 회사가 한순간에 파산한다는 겁니다. 힐튼과 메리어트는 2000년대 들어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들이 가진 금싸라기, 땅과 건물들을 대거 매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거운 벽돌과 시멘트를 소유하지 않는다. 우리는 호텔을 운영하는 지능과 강력한 브랜드만 팔겠다. 이것이 바로 현대 호텔 업계를 지배하는 자산 경량화 전략의 핵심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맛집 사장님이 직접 식당을 차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요리사들에게 내 간판 달고 장사해. 대신 매출의 일정액을 이름값으로 내놔. 그리고 인테리어부터 주방 세제까지 내가 정해준 것만 써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물이 무너져도 부동산 시장이 폭락해도 힐튼과 메리어트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름값이라는 마르지 않는 샘물에서 빨대를 꽂고 돈을 길어 올릴 뿐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돈 많은 건물주들은 왜 굳이 힐튼이나 메리어트에 거액의 수수료를 내며 그들의 간판을 달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압도적인 배급망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낯선 외국 도시에 도착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생전 처음 보는 로컬 호텔과 익숙한 힐튼 중 어디를 예약하시겠습니까? 힐튼의 간판을 다는 순간 전 세계 억명이 넘는 충성 고객이라는 예약 대기군이 즉각 형성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힐튼 간판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수익 보증 수표입니다. 은행에서 수천억 원의 대출을 받을 때도 나 힐튼 호텔 지을 거야 라고 하면 대출 금리가 내려갑니다. 결국 힐튼과 메리어트는 신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담보로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을 지휘하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가 된 겁니다. 스타벅스가 커피를 팔아 예치금을 쌓고 사실상 은행이 되었듯 힐튼과 메리어트도 포인트를 통해 거대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메리어트 본보이와 힐튼 아너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전 세계 메리어트 회원은 약 2억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메리어트 계열 호텔에 묵으며 포인트를 쌓고 그 포인트를 쓰기 위해 다시 메리어트를 찾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금융 비즈니스가 발생합니다. 메리어트는 JP 모건 같은 거대 신용카드 회사에 이 포인트를 현금을 받고 대량으로 판매합니다. 카드사가 고객에게 이 카드 쓰면 메리어트 포인트 줄게 라고 마케팅할 때 그 포인트는 카드사가 메리어트에게 이미 현찰을 주고 사온 것입니다. 메리어트는 고객이 아직 호텔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허공에서 만든 포인트를 미리 팔아 수조 원의 현금을 확보합니다. 이는 이자 한 푼 내지 않고 쓸 수 있는 거대한 자금줄이 됩니다. 그들은 이제 숙박업자가 아니라 포인트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디지털 화폐의 중앙은행인 셈입니다. 메리어트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로고가 제각각인 수많은 브랜드가 보입니다. 리츠칼튼, 세인트 레지스, 쉐라톤, 웨스틴, 코트야드, 페어필드 등 수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브랜드를 나누었을까요? 이것은 시장 촘촘히 훑기 전략입니다. 돈이 넘쳐나는 부자에겐 리츠칼튼을, 실용적인 비즈니스맨에겐 코트야드를, 개성을 중시하는 MZ 세대에겐 달류 호텔을 제안합니다. 메리어트는 한 도시 안에 수십 개의 호텔을 집어넣으면서도 자기들끼리 경쟁하지 않게 설계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취향을 가졌든 어떤 예산을 가졌든 결국 여러분이 지불한 돈은 메리어트라는 거대한 하나의 주머니로 빨려 들어오게 만드는 구조죠. 2016년 스타우드 그룹을 인수하면서 이들은 명실상부한 지구상의 모든 숙박을 통제하는 거인이 되었습니다. 힐튼과 메리어트의 심장부에는 수익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알고리즘만큼이나 정교하고 차갑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방을 파는 게 아니라 방을 팔 수 있는 시간을 팝니다. 오늘 밤 비어있는 방은 내일이 되면 가치가 0원이 되는 소멸성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초 단위로 가격을 바꿉니다. 근처에서 대형 콘서트가 열리면 가격을 즉시 3배 올리고, 기상 악화로 비행기 연착 데이터가 들어오면 공항 근처 호텔의 가격을 실시간으로 조정합니다. 심지어 당신의 이전 숙박 기록과 예약 경로를 분석해 당신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계산해냅니다. 이 알고리즘 덕분에 그들은 객실 점유율이 60%밖에 안 되어도 점유율 90%인 동네 호텔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깁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소를 파는 서비스업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테크 기업이자 퀀트 투자사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 견고한 제국에도 균열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어비앤비의 역습입니다. 호텔의 천편일률적인 표준화에 질린 사람들이 독특한 현지 경험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힐튼과 메리어트가 최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급조하며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이 위기감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AI 컨시어지의 등장입니다. 직원의 친절함이 최고의 가치였던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이제 AI가 모든 요구를 처리하는 시대, 숙련된 인건비는 비즈니스의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 권력의 이동입니다. 구글이나 부킹닷컴 같은 거대 플랫폼이 예약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다면 호텔 본사도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브랜드 수수료를 깎아줘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힐튼과 메리어트는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름표를 팔고 포인트라는 화폐를 발행하며 데이터로 전 세계의 가격을 통제합니다. 리스크는 건물주와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은 브랜드라는 무형의 자산으로 전 세계의 부를 빨아들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호텔 로비에 들어설 때 느끼는 그 안락함과 대접받는 기분은 사실 치밀하게 계산된 자본의 설계도 위에서 만들어진 정교한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건물 하나 없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비결은 명확합니다. 물질의 시대가 가고 연결과 데이터 그리고 신용이 곧 돈이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갈 때 여전히 그들의 이름값을 신뢰하시나요? 아니면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차가운 비즈니스 논리가 보이시나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내용의 비즈니스 인사이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